나는 그날 부모님의 집 문 앞에 서서 짐 가방을 내려놓고 돌아보지 않았다. 18살 생일 다음 날, 그들은 나를 쫓아내고 언니의 남자친구 집으로 보냈다. 그 남자가 언니를 버리고 나를 선택했다고 믿으며. 하지만 진실은 그 모든 게 부모님의 거짓말이었고 나는 그들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날 아침, 부모님은 나를 거실로 불러 앉혔다. 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너는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 언니가 내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 그 남자, 민준이가 너를 좋아한다던데? 그 집으로 가서 사라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건 연기였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언니의 남자친구. 민준 오빠는 언니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모든 걸 결정했다. 언니가 임신했다는 소문, 그 아이가 민준 오빠의 것이라는 거짓말, 그리고 나를 그 집으로 밀어넣어 가족의 명예를 지키려는 계획. 나는 울면서 물었다. 왜 나예요? 왜 언니 대신 나를?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냥 문을 닫고 나를 버렸다. 민준 오빠의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손이 떨렸다. 그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살았고 언니와 2년째 사귀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민준 오빠가 놀란 얼굴로 나왔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나는 부모님의 편지를 건넸다. 그 안에는 모든 게 적혀 있었다. 언니가 나 때문에 민준 오빠를 포기했다는 거짓, 그리고 나를 그의 새 여자로 보낸다는 내용. 민준 오빠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내 부모님 미쳤어. 하지만 그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민준 오빠는 나를 동생처럼 대했다. 그녀는 부모님 집에 남아 진짜 임신한 상태로 모든 걸 감췄다. 부모님은 언니의 아이를 숨기기 위해 나를 희생시켰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민준 오빠와 함께 살며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했다. 그는 나를 지켜주었고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공생이었다. 민준 오빠는 언니를 잊지 못했고 나는 가족의 배신을 잊지 못했다. 1년 후 언니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모님은 그 아이를 입양 보냈고 언니는 우울증에 빠졌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게 시작이었으니까. 민준 오빠와의 생활은 지옥 같았다. 그는 술에 취해 언니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를 위로해야 했다. 오빠, 언니는 이제 없어.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관계를 맺었다. 강제된 관계, 서로의 상처를 메우기 위한. 나는 임신했다. 19살에. 민준 오빠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나는 아이를 지웠다. 그 아이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나는 그걸 부모님의 저주로 봤다. 그 후 나는 변했다. 더 강해졌다.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의 번화가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패션 회사에서 인턴으로 시작해 디자이너가 되었다. 민준 오빠는? 그는 점점 무너졌다. 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3년 후 나는 성공했다. 내 브랜드가 서울 패션 위크에 초대받았다. 돈이 생겼고 아파트를 샀다. 민준 오빠와는 헤어졌다. 그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다. 그때 부모님이 나타났다. 문 앞에 서서 지은아, 용서해줘 라고 했다. 언니가 자살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녀는 부모님의 압박에 못 이겨 목을 매달았다. 아이는 입양된 지 오래. 부모님은 이제 나를 찾았다. 돈이 필요해서.
집이 압류당할 위기라고. 나는 문을 닫았다. 늦었어요.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복수의 시작이었다. 나는 부모님의 과거를 파헤쳤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횡령을 저질렀고 어머니는 언니의 임신을 숨기기 위해 나를 버렸다. 진짜 아버지는 민준 오빠의 아버지였다. 아니, 그건 아니지만 가족의 비밀은 깊었다. 언니의 아이는 사실 아버지의 불륜 자식이었다. 어머니가 알면서도 덮었다. 나는 그 증거를 모았다. 변호사를 고용해 부모님의 재산을 추적했다. 그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그들에게 돈을 보냈다. 조금씩. 그들이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고비가 왔다. 부모님이 내 아파트로 찾아왔다. 지은아, 내가 성공했다니 기뻐. 도와줘. 나는 웃으며 말했다. 도와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나는 그들을 내 회사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언니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언니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부모님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증거를 펼쳤다. 아버지의 불륜, 어머니의 공모, 나를 버린 이유. 그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건 오해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내 노예가 되어. 돈을 주겠지만 매일 언니의 무덤을 청소하세요. 그리고 나를 주인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들은 받아들였다. 굶주림 때문에. 나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매일 아침 그들이 내 집 청소를 하는 걸. 아버지는 허리가 아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려도.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언니의 죽음, 나의 잃어버린 청춘. 이 모든 게 끝날까? 아니, 아직 아니었다. 민준 오빠가 돌아왔다. 그는 언니의 죽음을 알았고 나를 원망했다. 내가 언니를 죽였어. 우리는 싸웠다. 그는 나를 때리려 했지만 나는 그를 제압했다. 오빠, 진실을 알아. 나는 모든 걸 말했다. 부모님의 배신, 언니의 비밀. 그는 무너졌다. 함께 복수를 계획했다. 민준 오빠와의 재회는 예상치 못했다. 그는 내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 눈 밑 다크서클. 지은아, 이야기 좀 해. 나는 그를 사무실로 데려갔다. 커피를 타주며 물었다. 왜 왔어요? 그는 언니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죽기 전에 쓴 것. 부모님이 나를 버렸어. 지은이를 대신 보낸 거야? 미안해. 언니는 모든 걸 알았던 거다. 부모님의 계획을. 민준 오빠는 울었다. 내가 왜 몰랐을까? 나는 그를 안아주었다. 오랜만에 포옹. 하지만 이제 우리는 동지였다. 우리는 부모님의 삶을 파괴하기로 했다. 먼저 아버지의 과거를 폭로했다. 나는 기자 친구를 통해 기사를 냈다. 유명 기업 간부의 횡령과 불륜 스캔들. 아버지는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어머니는 이웃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들은 내게 애원했다. 지은아, 그만해. 우리는 내 부모야.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부모. 당신들은 나를 버린 괴물이야. 민준 오빠는 언니의 아이를 찾았다. 입양된 아이, 이제 5살. 우리는 그 아이를 데려오기로 했다. 법적으로. 소송이 시작되었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부모님을 고소했다. 아동 유기, 정신적 학대. 증거는 충분했다. 부모님의 편지, 언니의 일기, 민준 오빠의 증언. 법정에서 아버지는 울며 말했다. 우리는 가족을 지키려 했어. 판사는 물었다. 어떻게? 딸 하나를 버려서. 어머니는 증언대에서 무너졌다.
언니의 임신을 숨기기 위해 지은이를 희생시켰어요.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건 내 승리였다. 판결은 나왔다. 부모님은 유죄. 벌금과 사회봉사, 하지만 그건 시작. 나는 그들의 집을 압류시켰다. 빚을 갚기 위해. 그들은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다. 민준 오빠가 제안했다. 우리 집으로 데려오자. 감시하면서 나는 동의했다. 이제 부모님은 우리 집에서 살았다. 하인처럼. 매일 아침 그들은 밥을 차리고 청소를 했다. 나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게 당신들이 원한 가족인가요? 시간이 흘러 언니의 아이를 찾았다. 이름은 수민. 예쁜 여자아이. 입양 부모는 친절했지만 우리는 생물학적 권리를 주장했다. 소송 끝에 수민이를 데려왔다. 이제 우리 가족이었다. 민준 오빠와 나, 그리고 수민. 하지만 부모님은? 그들은 수민을 보며 울었다. 우리 손녀야, 나는 말했다. 접근 금지. 당신들은 죄인이. 수민은 나를 선마라고 불렀다. 민준 오빠를 삿발하고. 우리는 결혼했다. 복수의 완성으로.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언니의 얼굴, 부모님의 배신. 나는 심리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복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 않아요. 용서가 필요해. 하지만 용서? 불가능했다. 부모님은 점점 쇠약해졌다. 아버지는 병에 걸렸다. 어머니는 간호했다. 나는 의료비를 대주었지만 멀리서 지켜보았다. 이게 당신들의 대가야?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는 불륜을 고백했다. 언니의 아이는 그의 자식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바람 피운 결과. 충격이었다. 어머니가? 나는 어머니를 추궁했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폭력적이었어. 그래서 모든 게 뒤집혔다. 부모님의 결혼은 지옥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복수가 무의미해졌다. 민준 오빠와 상의했다. 이제 그만할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끝까지. 우리는 부모님을 병원으로 보냈다. 하지만 나는 비밀을 폭로했다. 어머니의 불륜을.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이웃들은 수근거렸다. 부모님은 고립되었다. 이제 그들은 진짜 고통을 느꼈다. 수민이가 자랐다. 그녀는 언니를 닮았다. 예쁘고 똑똑했다.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숨겼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멀리 계셔. 하지만 수민은 물었다. 왜 우리랑 안 살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복수의 후유증이었다. 아버지의 암은 악화되었다. 병원에서 그는 나를 불렀다. 지은아, 용서해줘. 내가 성공한 게 자랑스러워. 나는 앉아서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왜 그랬어요? 왜 나를 버렸어요? 그는 눈물을 흘렸다. 돈 때문에. 회사 빚이 많았어. 언니의 임신을 핑계로 너를 민준이 집으로 보낸 거야? 민준 아버지가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새로운 진실. 민준 오빠의 아버지가? 그는 부자였다. 건설 회사 사장. 부모님은 빚을 갚기 위해 나를 거래했다. 나는 민준 오빠에게 말했다. 그는 분노했다. 내 아버지가? 그 새끼. 우리는 민준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는 사무실에서 웃으며 맞이했다. 오랜만이구나, 민준아. 그리고 지은 씨.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왜 나를 샀어요? 그는 웃었다.
거래였지? 내 부모 빚을 갚아주고 너를 민준 집으로. 민준이 언니를 버리게 하려고 모든 게 연결되었다. 민준 아버지는 언니를 싫어했다. 서민 출신이라. 나를 대신 밀어넣어. 복수의 대상이 늘었다. 민준 오빠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그의 회사에 스파이를 심었다. 횡령 증거를 모았다. 기사를 터뜨렸다. 건설 회사 사장의 비리 그는 체포되었다. 재판에서 그는 외쳤다. 이게 내 짓이야. 민준 오빠는 웃었다. 내가 시작한 거야.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민준 아버지는 파산했다. 이제 부모님은 자유로웠다. 아니. 아버지는 죽었다. 장례식에서 어머니는 홀로 울었다. 나는 참석하지 않았다. 수민만 보냈다. 할아버지 안녕. 어머니는 수민을 안으며 말했다. 내 엄마는 어디야? 수민은 전마는 바빠. 어머니는 나를 원망했다. 내가 우리를 죽였어. 민준 오빠와의 결혼 생활은 안정되었다. 우리는 서울의 큰 집으로 이사했다. 수민은 학교에 갔다.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했다. 복수가 끝나지 않은 기분.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그만해. 나 혼자야. 그녀는 늙고 쇠약했다. 나는 그녀를 집으로 들였다. 여기서 살아. 하지만 조건은 같아. 그녀는 청소를 하고 수민을 돌보았다. 할머니로서. 시간이 흘러 수민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수근거렸다. 내 가족 이상의 수민은 물었다. 엄마, 왜 할머니가 하인처럼 살아? 나는 모든 걸 말했다. 배신, 복수. 수민은 충격받았다. 엄마, 그게 공정해. 나는 대답했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으니까. 민준 오빠는 사업을 시작했다. 내 브랜드와 합쳐 패션 제국을 만들었다. 우리는 성공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밤마다 울었다. 언니가 그리워.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처음으로. 나도 그래요. 용서의 시작. 하지만 고비가 왔다. 민준 아버지가 출소했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우리 회사에 해킹을 시도했다. 우리는 대응했다. 보안팀을 고용해 그의 계획을 막았다. 그는 다시 체포되었다. 이번엔 영원히. 수민이가 자랐다. 10대가 되었다. 그녀는 언니의 일기를 읽었다. 엄마, 언니가 나한테 편지 썼어. 지은이를 지켜줘. 수민은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가족의 유산. 수민의 10대 시절은 스토엄이었다. 그녀는 반항했다. 엄마, 왜 우리 가족은 정상적이지 않아?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가족 스캔들 때문에. 나는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늦었다. 수민은 가출했다. 민준 오빠와 나는 밤새 찾았다. 결국 언니의 무덤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여기서 왜? 수민은 말했다. 이모가 진짜 엄마 같아. 너희는 괴물이야? 그 말은 나를 찔렀다. 복수의 대가. 나는 어머니와 이야기했다. 이게 당신들 탓이야.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 그녀는 자신의 불륜을 고백했다. 내 아버지가 폭력적이었어. 그래서 다른 남자와 수민의 생부는 그 남자였다. 충격. 수민은 언니의 아이가 아니었다. 아니, 언니의 아이였다. 혼란. 진실. 언니의 임신은 어머니의 조언으로. 하지만 아이는 민준 오빠의 것이 아니었다. 언니의 다른 연인. 모든 게 거짓이었다.
부모님은 그걸 숨기기 위해 나를 버렸다. 나는 무너졌다. 복수가 무의미. 민준 오빠는 화를 냈다. 이제 어머니를 쫓아내자 하지만 수민이 말했다. 아니, 할머니는 가족이야. 우리는 재결합했다. 어머니를 용서했다. 그녀는 죽기 전 고마워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죽음 후 우리는 평화로웠다. 수민은 대학에 갔다. 민준 오빠와 나는 여행했다. 하지만 과거는 잊히지 않았다. 나는 책을 썼다. 우리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공감했다. 복수는 자유가 아니야? 민준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다. 용서해줘. 그는 병들었다. 우리는 그를 돌보았다. 가족의 순환. 수민이 결혼했다. 그녀의 남편은 착했다. 우리는 손자를 봤다. 이제 나는 할머니. 복수의 끝. 하지만 밤에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행복해. 나는 대답했다. 응, 이제야. 수민의 결혼식은 화려했다. 서울의 호텔에서 가족이 모였다. 민준 오빠의 아버지도 왔다. 그는 쇠약했지만 웃었다. 축하해. 수민은 그를 안았다. 할아버지 이용서의 순간. 결혼 후 수민은 임신했다. 우리는 기뻤다. 하지만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새로운 편지를 찾았다. 지은아, 수민은 내 아이야. 뭐? 언니의 편지. 내가 지운 아이, 내가 입양했다. 부모님이 숨겼어. 충격. 수민은 내 딸이었다. 19살에 지운 아이, 부모님이 몰래 데려와 언니의 아이로 속였다. 모든 게 뒤집혔다. 나는 수민에게 말했다. 그녀는 울었다. 엄마. 진짜 엄마야. 민준 오빠는 분노했다. 이게 무슨. 우리는 부모님의 무덤을 파헤쳤다. 피겨러티브리. 더 많은 비밀. 부모님은 나를 보호하려 했다. 아니,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 복수가 재정화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내 자신에게. 나는 왜 몰랐을까? 상담을 받았다. 트라우마야. 나는 용서했다. 자신을. 수민과 가까워졌다. 엄마, 사랑해. 우리는 새 가족을 만들었다. 민준 오빠는 이제 끝내자. 우리는 여행했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과거를 놓아주었다. 돌아와 회사에 집중했다. 브랜드는 세계적. 나는 강연했다. 배신에서 오는 힘. 수민의 아이가 태어났다. 예쁜 여자아이, 이름은 언니의 이름으로. 아이의 탄생은 새 시작이었다. 우리는 서울의 집에서 행복했다. 민준 오빠는 은퇴했다. 수민은 엄마가 되었다. 나는 할머니로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과거는 교훈이야. 하지만 마지막 비밀이 있었다. 민준 오빠의 고백. 나, 언니를 사랑하지 않았어. 처음부터 너였어. 그는 부모님의 계획을 알았지만 나를 선택했다. 미안해. 나는 웃었다. 이제 알았어. 우리는 재결합했다. 진짜 사랑으로. 시간이 흘러 모두 늙었다. 수민의 아이는 자랐다. 가족은 커졌다. 복수는 잊혔다. 용서가 남았다. 마지막으로 언니의 무덤에서. 언니, 고마워. 내 덕에 강해졌어. 바람이 불었다. 평화. 이게 내 이야기. 배신, 복수, 용서. 삶의 순환.